네, 안녕하세요. IT전 방송 토크 IT를 맡고 있는 PD 고서입니다. 오늘 이제 올해 랜섬웨어가 굉장히 또 다양한 패턴으로 기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거 있어서 랜섬웨어의 주요한 또 이제 침투 루트가 또 AD 서버, 기업에서 거의 다 쓰고 있는 이제 AD 서버가 랜섬웨어 주요 루트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기업은 왜 AD 서버가 랜섬웨어 주요 루트가 되고 있는지, 그럼 기업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퀘스트 소프트웨어의 최용서 부장님, 또 네오IN의 박기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자, 먼저 일단 AD 서버는 네. 예전부터 쭉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네. 모든 기업이 다 쓰고 있죠? 예, 작은 맞습니다. 기업이면 큰 기업이면 많이 네, 쓰고 그렇죠. 있죠? 굉장히 많이 네네. 쓰고 있죠. 근데 왜 AD 서버가 네. 왜 랜섬웨어하고 AD 서버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쉽게 보시면은 네. 만약에 랜섬웨어가 주로 침투하는 경로가 단말이거든요. 네, 그죠? 그렇죠. 네네. 단말이 만약에 내 PC. 그쵸, 어떻게 예, 내가 맞아요. 메일 예. 뭐 잘못 눌러가지고. 맞아요.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단말이 만약에 1000대가 있다라고 네. 하면 우리가 1000대를 만약 해킹하려면은 1000대의 단말을 해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AD 서버는 어? AD 서버만 해킹하게 되면은 1000대를 해킹한 거와 동일한 아, ROI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 AD 서버가 예. 그 기업의 모든 계정 관리 다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 아, AD에 단말이 연결돼 있고요. 네. 그래서 AD에 연결되어 있는 단말의 개수와 상관없이 AD 서버가 해킹이 되면은 거기에 연결된 모든 단말이 해킹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해커는 우리가 불가능한 해킹은 없다고 하지만 네네. 해킹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거는 ROI를 낮추는 거죠. 네. 내가 들이는 비용 대비 그렇죠. 그렇죠. 결과를 낮게 하는 건데 AD는 사실 해커 입장에서는 굉장히 ROI가 좋은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타겟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AD는 모든 이제 기업에 있는 임직원들이 네. AD 서버를 이렇게 의심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럼 이런 트렌드가 네. AD 서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트렌드가 네. 언제부터 이런 것이 징조가 보인 겁니까? 그러면요. 사실 AD 서버를 공격하는 거는 랜섬웨어 이전에 바이러스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네네네네. AD 서버가 나온 그 2000년대에 나왔는데 아이씨. 그 초기부터 그런 시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국내에서는 AD가 2000년대에 나와서 많이 홍보는 됐었지만 이 AD를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거는 2010년도 이후 정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AD에 대한 계정 중앙 관리에 대한 부분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윈도우 2000 액티브 디렉토리가 나오기 이전부터 디렉토리라는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항상 공격의 타겟이 됐었죠. 네. 그러면 그 의문이 드는 게, 그럼 AD 서버에, 벌써 AD 서버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AD 서버에 대한 그 보안을 기업들이 네. 강화시키거나 그런 것이 잘 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었나요, 지금까지 잘? 그거는 그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네. 접근하기 위해서는 접근 제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전용 단말을 이용해서 접근하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AD를 구성하게 되면 AD를 사용하기 위해서 MS에서 설정해 놓은 그런 정책들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롤이 있습니다. 네. 그 롤에 대해서 그게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이 돼 있는 거지, 보안을 굉장히 강화시켜 놓은 설정은 아닙니다. 네네네, 그렇네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허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계정이란 게 요즘 서드파티하고도 말도 일도 하다가 임시로 테스트할 때 만들어 놨다가 그냥 놔두기도 하고 예. 그런 거 예, 비일비재하니까.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기본적인 게 그냥 서비스가 잘 되기 위해서 설정을 해놓은 거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보안이 좀 경직되어 있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보안 담당자다라고 하고 우리 보안 솔루션을 딱 얘기하게 되면은 나오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파이어월, IPS, 그쵸. IDS. 맞아요. 그래서 국내는 좀 특이하게 보안 담당자인데 저는 파이어월 담당자예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속하지 않은 영역들은 아래날이 애매해지고요. 네. 그럼 약간 소외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어떻게 보면 AD 보안이라는 것 자체가 국내에 좀 생소했고요. 네네. 그리고 내 담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좀 약간의 홀이 되는 그렇네요. 예, 그런 것들 좀 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AD 보안이라는 게 필요하구나라고 느끼는 거는 작년에 이제 키사가
이제 AD 안녕하십니까? 뭐 당신의 AD는 뭐 안녕하십니까? 그런 헬로 AD라는 거 가지고 뭐 보안 리포트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제조 쪽에서 발생했던 사례들도 이제 분석되고 네. 그러면서 AD라는 게 이렇게 침해를 당할 수 있는 거구나가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노력을 좀 많이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작년부터 조금 국내에서 많이 좀 인지가 된 것 같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뭐 장표에도 있지만 이제 이랜드 같은 사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신문지상에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되고 그다음에 주위에서도 들을 거잖아요. 봤더니 우리 같은 계열에 있는 어디가 랜섬웨어 공격이 있었다. 거기 봤더니 이런 이슈가 있다더라.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AD 보안이라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좀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번 구체적으로 네. 오늘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저희 퀘스트의 소개인데요. 퀘스트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메인 사업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매니지먼트, 시큐어 제품 군들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요 퀘스트에서 요 좀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시큐리티 영역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AD 보안이고요. 두 번째는 접근 통제와 패스워드 관리, 세 번째는 패치 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재택근무에서 저번에 저희가 토카이티에서 웨비나 했던 재택근무 솔루션들에 필요한 것들을 다시 또 조합해서 네네. 총 4가지 영역을 저희가 주로 어프로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까지 회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네. 이제 가장 저희가 고객분들을 만나거나 아니 저희가 AD 보안이나 랜섬웨어를 얘기하면은 AD와 왜 랜섬웨어가 연관이 있지? 진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라는 질문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버 이제 금융권에 있는 위협들이죠. 네, 그래서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TA505라는 이제 그룹이죠. 러시아 해킹 조직이고요. 이게 한 2년 정도 국내에서 금융권을 타겟으로 해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금융보안원에 가시면은 이 분석 보고서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런 이 해커 조직들이 어떤 형태의 공격을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 타겟이 A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장표 왼쪽에 나오는 게 예. 그 리포트에 있는 그 예. 사례들이네요. 예, 국내에? 맞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이거는 랜섬웨어는 AD 서버가 없으면 동작하지 않는 네. 트리거가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굉장히 좀 특이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이제 기사인데 이제 하이닉스와 LG전자가 작년에 9월 달 정도에 지금 보시면은 기사가 9월 10일자 기사거든요. 네네. 2020년. 그래서 자료 유출이 됐었죠.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주 법인에 있는 단말에서 해킹이 됐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랜섬웨어가 되는 이슈가 있었고 LG전자는 2번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시트리스 VDI 기반의 이슈가 있었고요. 최근에도 그런 게 있다고 알고 그럼 있습니다. 이제 하이닉스나 네, 네.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랜드도 네. 고객 정보가 유출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해커가 야 네. 이거에 대해서는 돈 내놔 몇백억 네. 이렇게 네. 했잖아요. 여기도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자료 유출에 대해서 네. 돈을 요구했나요? 이거? 아마 그거를 구체적으로 아마 비하인드는 우리가 잘 정확하게는 안 알 수가 나왔지만 없겠죠. 기사상으로 보면은 네. 그런 요청이 있었다라고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아마도 시도는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요구하는 금액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비트코인 몇 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해커들도 예전에는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조직화가 되고요. 그래서 빅딜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해커들. 아무래도 이제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그 집단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네, 아마 네. 거기에 따른 뭐 인건비가 많이 들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알루미늄 제조사가 있는데 랜섬웨어가 돼서 전 세계적인 알루미늄 값이 1.1%가 올라가는 이슈도 네. 있었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가 그냥 랜섬웨어 걸리면은 단순하게 네. 그냥 1,000만 원, 몇 억, 몇십억 그냥 주고 끝낼 상태가 아니고요. 이게 전체적인 어떤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기도 네. 하고 유출된 데이터가 그렇죠. 또 다시 판매되기도 하고 기업 브랜드에 영향을 주는 것까지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로 랜섬웨어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요새는 네. 또 보면 이게 네. 헬스케어라든지 네. 또 안전 같은 데 네, 맞습니다. 하면 굉장히 건강하고 그죠? 네. 안전에 대한 큰 위협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 맞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독일에서는 병원이 랜섬웨어에서 걸려서 시스템이 마비가 됐고요. 그때 네. 이제 응급 환자가 왔는데 처리를 못해서 아, 사망하는 사례도 야. 있었습니다.
지금 좀 사실 뭐 안타까운 얼마 전에도 국내에도 병원 쪽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이게 많이 기사화는 안 된 것 같은데 국내도 그런 병원이 랜섬웨어 걸려가지고 좀 병원 업무가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은 이제 뭐야 이게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필드에 있으니까 네. 이런 관련된 것들을 네. 생생한 것들을 이제 기사에 안 나왔지만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네. 네, 네.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작년에 11월 22일 날 키사에서 랜섬웨어 권고가 떴고요. 네. 이게 저희가 모르는 굉장히 많은 형태의 랜섬웨어 공격들이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거기에서 주요하게 보는 것들은 이제 가이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네. 이상한 메일을 열지 마라 하는 일반적인 가이드부터 여기에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은 3, 4번이 AD고요. 네, 5번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어 있는 표적형 랜섬웨어 같은 것들, 네네네. 유형 패턴들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사에서도 AD가 중요한 어떤 랜섬웨어의 감염의 경로로 사용되고 있고 네. 기업에 이런 것들을 강화해주기를 좀 많이 권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국내 일반적인 사례고요. 이제 해외에서 그러면은 아주 유명한 랜섬웨어들이 실제 어떻게 걸리는지를 분석해 놓은 사례를 보면요. 첫 번째가 이제 류크 랜섬웨어인데요. 네네. 지금 커맨드가 15번까지 있는데 네. 가장 기본적인 랜섬웨어는 크레덴셜을 탈취하고요. 그 크레덴셜을 탈취하고 그 다음에 스캐닝을 해서 정보를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격할 대상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3번이 크레덴셜을 탈취하는 거고요. 네. 7번, 11번이 AD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AD에 대한 만약에 우리가 크레덴셜을 만약 어드민 계정을 탈취했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랜섬웨어 입장에서 랜섬웨어를 해킹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는 네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리포 트로이잔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AD의 크레덴셜을 탈취해주는 이런 그 머레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FBI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네. AD의 계정을 생성하는 것들을 오디팅해라.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AD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AD에 누군가가 비정상적으로 아니면 정상적인 케이스를 통해서 높은 권한의 계정을 생성한 걸 내가 즉시 확인할 수 있는지. 네. 현재 맞아요. 프로그램 체크 한번 네, 그렇죠. 해보시면.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네네, 또 그러네요. 많이 되는 해킹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지금 그걸 지금 화두를 던지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 거를 네. 잘 하는 기업이 네. 필드에서 만나보셨으니까 다양한 기업들을 한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시청자분들 중에 한 몇 프로라는 걸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몇 프로가. 예, 뭐 제가 봤을 때 한 개인적인 의견. 90% 정도는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90%? 야. 네. 이럴 때 바로 설문조사 한번 해.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어떤지 딱 하면 좋을 텐데. 네. 오케이. 뭐 네. 지금 이제 그 최홍서 부장이 잠깐 얘기했었지만 네. 뭐 계정 만드는 것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그 그냥 임시로 만들어진 계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시켜 놓은 거를 제대로 관리하는 일을 못해서 권한 누수가 엄청 많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전체의 90% 정도 될 겁니다. 예,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MS도 이제 디지털 디펜스 리포트라 해서 이제 연마다 이제 내고 있거든요. 네네. 2020년에 보시면은 주요한 랜섬웨어 우리가 이제 많이 있는 것들이 이제 메이즈 랜섬웨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클럽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보시면 뉴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네네. 아까 FBI랑 거의 비슷하죠. 네. 이게 새로운 계정 생성, 그다음에 GPU를 통해서 보안의 무력화, 거기에 기존의 제품들, 뭐 WMA처럼 원래 관리 툴을 통한 침투,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AD에 관련된 결국 이제 단말이 AD에 조인되어 있으면은 계정은 결국 AD에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AD에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가시성을 가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탐지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GPU가 뭡니까? GPU. 네. 이거- 쉽게. 이거를 어. 저희가 이제 풀어서 쓰면은 네. 그룹 팔레시 오브젝트거든요. 아, 근데 네네. 여기에 그룹이라는 거는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네네. 이거 그룹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뭐 그룹을 관리하는 거라고 네네네. 보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팔레시 오브젝트 오브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단말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 맞아요. 보안 정책 같은 정책에 것들. 대한 그렇죠.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안 그걸 정책. 에디스 서버가 중앙에서 딱 내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세팅하고. 예, 맞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룹 팔리시를 건드게 되면은 윈도우의 모든 설정을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5번째 사례가 VDI 환경의 해킹 사례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아까 얘기한 LG전자도 해외에서 분석한 사례는 VDI 시트릭스의 취약점을 통해서 침투한 거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시트릭스의 버그를 이용해서 네. 침해했던 사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시트릭스 유저 그룹에 가면은 그래서 어떻게 AD를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것처럼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완전 무결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완벽한 소프트웨어도 뭐 취약점이 있을 수 있고요, 버그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게 결국은 중요한 어떤 침투의 그 루트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침투를 100% 막을 수 없다면은 결국 침투할 수 있는 것들을 탐지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시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국내에서도 있고 해외에서도 사례들이 있어서 네네. 특히나 시트릭스는 최근에 재택근무 환경에서 외부에서 내부를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패치도 굉장히 잘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탐지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하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 진짜 요즘 같은 언택트 환경에서는 예. 네. 훨씬 계속 많아질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ROI를 얘기 드렸다시피 결국 이런 환경이 많아지면요. 결국 저희가 매킨토시가 있고 윈도우 환경이 있는데 왜 매킨토시에 그 해킹이 적냐? ROI가 안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하나의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이런 환경들이 많아지면은 결국 해커 입장에서는 결국 돈이 많이 되는 시장이 그렇죠.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많은 해커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트릭스 환경이나 VDI 환경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국내에서도 언택트, 뭐 리모트 환경이 굉장히 보편화되면은 아마 그 전에 없던 다양한 형태의 어떤 해킹이나 네네.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가 이제 뭐 VDI, 시트뿐만 아니라 VDI를 이제 다양한 할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뭔가 발생되겠네요, 올해. 그죠? 네, 그렇죠. 추이를 보면. 예. 그리고 이게 뭐 제가 이제 필드를 이제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실제로 국내에 이제 있는 업체들을 저희가 지금 지원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실제 사례를 뭐 한 2가지 정도 의 말씀을 한번 좀 드릴게요. 네네네. 그 제가 한 2년 반쯤 전이었는데요. 한 600명 조금 넘는 기업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랬죠. 지금도 좀 더 성장을 했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요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분석을 해보니 일단은 AD 서버가 해킹을 당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된가 하면은 지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룹 정책이라는 거, GPO라는 거, 그 부분인데 이 그룹 정책을 이용하면은 AD의 설정을, 그러니까 AD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컴퓨터와 간말의 정책. 계정에 대한 정보를 그 보안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걸 이용해서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봤더니 그룹 정책이 하나 전혀 이름이 그쪽에서 생성시키는 네이밍 룰이 있는데 그거가 상관없이 전혀 생뚱맞게 이상한 그룹 정책이 하나 있었어요. 예, 거기에서 SMB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 블럭 관련된, 파일 공유죠. 파일 공유 관련된 그런 정책이 굉장히 낮게 설정이 돼 있었어요. 대부분 다 풀리게 돼 있었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설정이 돼 있었는데 굉장히 이상한 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 그 다음에 그룹웨어 서버 쪽을 통해서 그런 어떤 악성 파일이 배포가 됐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랜섬웨어가 거의 대부분의 한 80% 이상의 PC가 이미 다 잠겼습니다. 예, 잠겨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는 질문과 같이 이제 했는데 복원을 했더니 또 잠겼어요. 복원을 했더니 또 잠겼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봤더니 그런 일이 생겼던 거죠. 네. 그래서 AD를 통해서 그룹 정책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회사는 AD 서버가 뚫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단말에서 아무리 복원을 해도 복원을 해도 또 잠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뭐 랜섬웨어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사실 AD를 어떤 회사는 AD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를 딱 지정해서 그 사람만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AD는 중앙에서 이제 인증 처리해주고 이렇게 관리해주는 시스템으로 생각해서 그냥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데는 보면은 전체 직원이 한 300명 되는 그 정도 중소규모의 회사인데 AD를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 넘는 거예요. 네. 예, 또 반대로 굉장히 하드닝하게 잘 하고 있는 데는 인원이 한 10,000명이 넘는데도 AD를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딸랑 3명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에 따른데
지금 이거는 사실 이건 불과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는데 네. 그 외주 운영 담당자가 AD의 GPO를 건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봐서는 그러면 안 그럼 안 되거든요. 되겠죠. 근데 외주 운영 담당자가 그렇게 PC 쪽을 하는 사람인데 PC 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AD 쪽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권한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가서 GPO에 뭐가 있는데 그 회사에 저희가 이제 만들어준 보안 정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개를 뭘 만지다가 권한 설정을 좀 이상하게 해놨어요. 네네. 그 부분이 완전히 다 차단이 돼버린 겁니다. 어. 그로 인해서 이제 보안 사고가 생긴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보안이 이제 약화가 됐죠. 전체 PC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는 보안 관제도 받는 회사예요. 그래서 보안 관제실이 따로 있고 외부에서 관제를 직접 들어와서 상주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쪽 그 다음날인가 됐는데 이거 복구하는데 저희가 한 8시간, 9시간 걸렸어요. 네네. 예, 그래서 퀘스트에 그 AD 온라인 백업 복구 솔루션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복구를 했거든요. 복구를 해주고 다시 원상 복구를 해놨죠. 근데 그 다음날 그쪽에 팀장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아씨, 어제 그 사고 때문에 우리 이거 보고 올라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왜요? 이랬더니 관제팀에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예, 내부적으로 이게 지금 뭐가 좀 이상한 게 감지가 돼가지고 됐다고. 이거는 그 담당자, 관리자의 어떤 설정 미스로 인해서 보안 약화가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그룹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박 대표님은 이제 보통 이제 회사 가서 컨설팅 하실 때 네. 상담하시면 이제 그 회사의 딱 AD 서버를 딱 보면 예. 딱 보면 그냥 딱 감이 딱 오시겠네요. 아, 예, 이거 위험하다 아니다 그런 거지. 그렇죠. 이제 저희 일단 그냥 봐서는 안 되고, 이제 네. 저희도 이제 상세하게 좀 뜯어보고, 네. 이게 지금 이게 돼 있다, 안 돼 있다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가이드를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죠. 네네네. 쉽게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질문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전문가들이 딱 오면은 그쵸. 우리는 세 가지 질문 몇 가지만 이사가 진단 맥주시. 문진표 형태로, 예. 네, 아까 그런 거죠. 아. 혹시 새로운 계정, 권한 있는 계정이 만들어지는 거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체계가 네, 있으신가요? 네, 네. 뭐 그런 것처럼 몇 가지 질문하면은 이거는 보안의 이슈가 있을 수 있겠구나 네, 라는 네. 것들을 좀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얘기 드린 거는 혹시나 AD를 가지고 계시고 VDI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단말 서비스의 어떤 AD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랜섬웨어나 어떤 다른 형태의 위협에 AD가 중요한 공격 대상이 된다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하고요. 네네. 이거는 이제 충분히 이제 인지하실 것 그렇죠. 예,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오케이. 같아요. 팩트고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는 그래 인지했어. AD가 중요한데 근데 왜 그런 거야? 라는 이제 퀘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왜 이런 대상이 되냐 네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랜섬웨어 대응은 크게 세 가지로 있는데요. 사전 예방. 이건 보통 이제 웰런 패턴을 통해서 단말이나 네트워크상에서 탐지하는 거죠. 봤더니 단말에 우리가 뭐 AA를 쓰는 것들은 무슨 랜섬웨어야 라고 했는데 누군가 AA를 쓴다. 탐지해가지고 이런 랜섬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예방들은 웰로운 패턴들은 차단까지를 합니다. 네네네. 왜냐면 얘는 명시적인 거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대표적인 게 최근에는 이제 안티바이러스, 뭐 EDR, 뭐 APT 같은 솔루션. 패턴 갖고 하는.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백업이죠. 네. 백업해놓고 문제 생기면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암호화에 대한 대응이죠. 네. 유출은 아닙니다. 요즘 같이 암호. 정보 유출은 못하는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이제 탐지죠. 탐지는 왜 발생했냐? 사전 예방으로는 결국 막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전 예방에서 탐지하지 못하는, 예방하지 못하는 것들을 결국은 두 번째는 예방은 못하지만 오직. 빨리 탐지해서 그렇죠. 우리가 1000대 단말이 있는데 2대만 그 해킹을 당했을 때 네. 빨리 대응을 해야지 2대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탐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 두 번째의 영역을 포지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은 왜 AD가 중요한 타깃이 되냐에 대해서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 해커들이, 랜섬웨어 조직들이 와서 단말만 해킹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단말을 통해서 더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고요. 중요한 접근은 결국 서버에 있는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서버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굉장히, 접근 통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지정된 단말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일반 단말을 해킹하는 게 편하죠. 네. 왜냐면 IT에 조금 그렇죠. 약한, 그렇죠. 네네. 거기를 파고들고요. 거기를 통해서
중요한 시대에 접속할 수 있는 단말로다가 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리터럴 무브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타겟 서버로 가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타겟이 단말이 되는 거고요. 근데 AD가 있다는 얘기는 모든 단말이 AD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단말이 1000개가 있던, 10,000개가 있던, 10만 개가 있던 AD가 해킹이 되면은 모든 단말 해킹한 거와 동일한 결과를 얻기 때문에 결국 AD가 가진 특징, 그 다음에 랜섬웨어 같은 위협이 가지는 특징 두 개가 합쳐지면은 제가 해커라도 그렇죠. AD가 중요한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스니핑 하죠. 아까 네. 얘기한 것처럼 이메일을 보내고요. 네. 그럼 클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걔가 워크스테이션에 있는 단말에 있는 크레덴셜을 해킹하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그 코드를 돌고 걔가 AD를 해킹하고요. 네. AD를 통해서 취득된 또 크레덴셜을 가지고서 워크스테이션, 엔지니어 워크스테이션, 아까 얘기한 관리자 단말로 네네네. 들어가고요. 네. 거기를 통해서 시스템에 들어가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접근 통제가 이런 경로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엔지니어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관리자의 단말이 해킹되면요. 거기 접근 통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해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손쉽게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는 네네네. 경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쪽에 큰 고속도로가 있는 거죠. 네네. 거기까지 가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거기까지만 가면은 그 이후로는 손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자, 근데요. 처음에 일단 AD 서버를 탈취하려면 예. 맨 처음에 이제 일단은 뭐 그 전체 직원 중에 어떤 예. 어떤 한 단말을 내가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뭐 이메일이고 뭐 들어갔어. 근데 단말에서 AD인데 이 사람은 예. 단순 사용자란 말이에요. 예. 관리자가 아니라 예, AD. 맞아요. 예. 근데 어떻게 AD 서버 어떻게 탈취하는 거예요? 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네. 취약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최근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시대시 이슈, 예. 제로 로그인, RDP 익스플로이트 같은 것들이 다 취약점들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퍼머넌트한, 만약에 제가 일반 단말에서 한 번이라도 어드민 계정, AD에 접속했던 계정에 접근 기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딘가에 메모리상에 남아 있고요. 그걸 탈취해주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취약하게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들은 인터넷에서 다운만 받아도 다 해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툴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뒤에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네네.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데 네, 네. 이게 지금 대부분 다 이제 AD를 쓰실 때 요즘에는 이제 보안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리자 계정과 업무 계정을 분리해서 업무 계정을 주로 사용하고 관리자 계정은 이제 그 관리 PC에 그렇죠. 가서 로그인해서 네네. 접근해서 AD를 통제하라라고 이제 해서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AD는 단말 PC에서도 관리자 계정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또 자기가 업무 계정을 사용하고 있으면 도메인에 그냥 뭐 별다른 권한이 없거든요. ADA 서버에, AD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냥 일반 업무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도메인 스트럭처를 모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지금 아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90%가 제대로 안 돼 있을 거라고 하는데 아마도 그 90%에 해당하시는 그런 AD 관리자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어떤 그 업무 계정으로 AD 스트럭처를 볼 수 있다라는 걸 모르고 계실 겁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자기 업무 PC에서 AD의 관리 권한으로 접속할 수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해킹을 할 때 그 목록화를 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타겟, 대상이 되는 시스템, 아니면 대상이 되는 포트, 아니면 대상이 되는 취약점, 이런 것들에 대한 목록화가 전체 해킹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아, 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일단은 PC가 먼저 탈취가 됐다고 할게요. 그러면 AD의 그런 어떤 충분한 권한을 가진 계정이 뭔지를 찾는 거를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업무 계정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면 가보니까 예. 네. 그런 어떤 그 사전 디스커버 시간이 확 주는 거네. 확 줄어들죠. 네. 그러면은 그 뒤에 공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도메인에 충분한 권한을 가진 계정에 대해서 패스워드 브루트포스 어택이나 아니면은 네. 어떤 그런 그 패턴을 찾아가지고 공격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록화를 최대한 못하게끔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기업의 그 어떤 그 체계 이런 것에 대한 그 이런 가시성이랄까 이런 걸 최대한 잘 숨겨놔야겠네요. 그걸 이제 뭐 지금 그 관리자나 그 다음에 그런 충분한 권한이 있는 사람은 다 볼 수 있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막아야죠. 네. 그래서 가시성을 단속해야 됩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MS도 이제 당연히 이제 AD는 MS 쪽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MS가 두 가지 형태의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티어를 나눠서 네. 티어 제로의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 도메인 컨트롤러가 되게 AD 서버거든요.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을 해야 된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요건들이 있지만 SAW라고 하는 Secured Access Workstation, 네네. 이 DC 컨트롤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니 여기에는 지정된 계정, 지정된 단말, 지정자한테 접근만 허용해야 되고 이 단말은 클린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네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가이드에서도 굉장히 많이 돼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정책화 시켜 놓고 있죠. 근데 솔루션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후의 문제고요. 그 전에는 우리가 관리에 대한 정책을 잘 만들고 이런 정책들을 다 운영하고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지 솔루션이라는 게 의미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은 보안 가이드들은 조금 저희가 현재는 뭐 장표에는 굉장히 좀 단순하게 썼지만 MS에서 가이드하는 것들을 네. 이런 저기 네오처럼 이제 네. MS의 어떤 전문적인 파트너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네네.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랜섬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단말이 AD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랜섬웨어 대응의 AD 보안은 거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솔루션을 쓰냐, 우리가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냐, 그건 선택의 여지지만 네. AD 보안이라는 거는 그렇죠. 필수적인 요건이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의문이 들죠. 알겠어요. AD가 보안 랜섬웨어 크게 경로도 되고 주 타겟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도대체 AD 보안은 랜섬웨어를 대항하기 위한 AD 보안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AD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 건물이 있는데 우리 맞는 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는 키를 대면 모든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가장 좋은 거는 그 맞는 키를 누군가가 훔쳐가지 않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직원 한 명이 매수돼도 그 맞는 키가 그 직원에 의해서 탈취되는 거를 사전에 막는 거가 차단의 개념이고요. 네네. 탐지는 맞는 키 앞에다 CCTV 같은 걸 달던 센서를 달던 해서 누군가가 거기에 억세스를 했다. 그거를 와서 뭐 손을 댔다든지 그런 거면 누가 손을 댔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 이게 탐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래서 두 가지 형태. 그래서 저희는 단말 하나가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는 거를 예방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단말 하나가 랜섬웨어에 만약에 걸렸다. 그럼 얘가 다른 단말로 전파하거나 시스템으로 전파하는 거를 차단하거나 네. 이 전파하는 과정을 탐지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형태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방과 탐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 예방은 가장 좋은 거는 당연히 패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GPO를 통해서 강화시켜야 되고요.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써야 되고 필요하면은 서드 파티를 통해서 강화하는 게 필요하죠. 네네. 얘는 전제입니다. 네네. 여기에 핵심이 뭐냐? 윈도우의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준수하는 거죠. 보안 아키텍처. 또 윈도우 10이 되면서 보안이 굉장히 많이 강화됐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네. 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단말 PC의 하나인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AD는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AD를 구축해 놓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MS에서는 AD를 잘 쓰기 위해서 설정이 돼 있는 거지, AD가 보안이 뛰어나게끔 설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AD를 통해서 컴퓨터 정책, 그 다음에 사용자 정책을 통해서 컴퓨터 단말 OS 내지는 서버 OS의 기본적인 베이스 라인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예, 보안에 대한 걸 가져가시고 그 위에 서브파티 솔루션을 쓰셔야지 베이스가 쉽게 말해서 OS의 보안이 허술한 상황에 위에 서드파티 솔루션을 쓰게 되면 그냥 사상 누각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윈텐이 굉장히 보안이 강화된 아키텍처는 누구나 구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식으로 보면요, 복잡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잡성은 이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하게 되면은 훨씬 높은 수준의 보안을 할 수 있지만 잘못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모르는 섀도우의 영역이 그렇죠. 굉장히 많아지는 거가 네, 되고요. 네. 그래서 윈텐을 우리가 보통 공격할 때는 이런 섀도잉 영역을 공격하는 거고요. 그 중에 중요한 홀 중에 하나가 AD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는 예방, 일반적인 예방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것들은 통제. 결국 우리가 AD가 중요한 통로가 되면은 우리가 만약에
군부대를 들어가는데 앞에서 검문을 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통제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보통 AD에는 두 가지 정보가 있는데 하나는 인증 정보라고 하는 계정 정보가 있고요. 그룹 팔리시라고 하는 보안 정책 정보가 GPO. 있어요. 네네. 그렇죠. GPO가 네. 있죠. 그거를 두 개를 누구나 접근 못하게 막는 거죠. 그거를 단순하게 보는 것도 맞고요. 네. 억세스에서 데이터를 변경하는 거 맞고요. 네. 그러면은 얘를 변경해서, 왜냐면은 얘는 데이터 기반의 그 레파지토리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협은 데이터를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막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AD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들을 대부분 차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탐지죠. 왜 네. 탐지가 필요하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정책을 만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지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 그거를 이제 오디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AD도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홈페이지 서비스가 있는데 홈페이지 서비스를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 80포트 위험하니까 80포트 막을래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 AD도 그런 서비스가 있죠. 단말이 AD 서버에 연결이 되면은 거기에서 쓰는 여러 가지 포트들이 있거든요. 이걸 막으면은 AD 서비스가 동작을 안 하기 네네. 때문에 그러면 그 포트가 열리는 순간 거기는 위협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막을 수 없는 위협들을 탐지하려면은 결국 대응하려면 탐지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탐지는 가장 핵심은 감사입니다. 네. 왜 감사가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위협을 탐지할 때, 누가 봐도 만약에 누군가 공항에 딱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권총을 들고 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위협이죠. 근데 그냥 왔는데, 이 사람이, 딱 봤는데,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위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여권이 빨간 도장이 찍혀 있으면, 이 사람 위협이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 그 감사라는 개념은 화이트리스트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허용되는 형태를 다 정해놓고요. 나머지는 다 위협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정상과 위협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뉴 어카운트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관리자 계정을 만들어요. 그럼 관리자 계정을 만드는 것 자체는 일반적인 오퍼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오퍼레이션의 결과물로다가 굉장히 생성될 수도 있고요. 해커가 들어와서 해킹을 목적으로 랜섬웨어의 어떤 그 공격을 목적으로 계정 만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관리자는 이거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의 그 선이 명확하지 않죠. 그러려면 누군가 룰을 정해야 되고요. 그 룰은 결국 정책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 탐지의 핵심은 감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는 당연히 위협 패턴은 분석해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네네. 그러면 누군가가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이게 실시간 탐지 영역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뭔가 이게 탐지가 잘 되면 일단 이게 확실한 이제 정책을 기반으로 그쵸. 탐지를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랜섬웨어 중에 하나가 비트라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윈텐에는 비트라커라는 기본 기능이 있죠. 그래서 비트라커는 누구나 다 이네이블 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비트라커가 이네이블된 걸 떴어요. 그러면 이게 정상인지 위협인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뜰 때마다 담당자가 전화해서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에 룰을 정하는 거죠. 일반 단말에서 우리가 보안 정책상 비트라커는 중앙에서 해야 되는데 단말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것도 우리가 위협으로 보겠다. 네. 라고 하면 걔가 위협이 되는 거. 오케이. 이게 이제 감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AD 보안 제품들은 오디터라는 용어를 쓰는 것들이 이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AD 랜섬웨어를 대응하는 AD 보안의 핵심은 결국은 차단을 네. 하는 거고요. 전파 차단이죠. 그건 그다음에- 접근 통제를 하는 거고. 맞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위협을 탐지를 하는 거고 얘는 감사와 위협에 네. 대한 패턴 분석을 오케이. 통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좀 더 여기에 추가하시는 쪽은 심 쪽에 데이터를 보내서 이제 좀 더 분석을 하는 거죠. 상황 같은 것들을 네, 맞습니다. 네, 상관관계 네, 분석하는 네,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A라는 사용자가 지금 여기서 로그인했는데 갑자기 네, 충주에서 로그인하는 거죠. 그래서 30분 이내 도대체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없는 시간 내에 로그인을 두가 있다. 네, 그럼 네. 이게 위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가장 심플한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거. 그게 이제 데이터 분석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 솔루션 색깔을 좀 뺀 거고요.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솔루션 얘기해야죠. 그래야 뭐 네. 대안이 있는 거지. 솔루션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자 됐죠 여러분 이제 가겠습니다 하면 너무 허무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담백하게 갔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양념을 괜찮아. 양념을 좀 뿌리겠습니다. 구체적이면 돼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대부분의 AD 환경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온프라임에 AD가 있고요.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이면 이제 애저, 클라우드 네네. 애저 AD가 있고요. 네. 이제 이 온프라임 AD에 대부분 단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AD 환경에서 가장 첫 번째는 보통은 이제 HR 연동이라고 해서 HR에서 만약에 뭐 사원이 입사했다라고 하면 AD의 계정을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그렇죠. 자동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필요하면 메일 계정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온보딩 맞습니다, 프로세스. 맞습니다. 네.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단말이 안전해지는 거고요. 거기에 핵심은 단말의 GPO나 아니면 패치 같은 거 가이드를 준수하고 거기에 부족한 것들은 서드를 통해서 안전하게 되는 거가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AD는 아까 얘기한 SAW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SAW는 허용된 형태의 접근만을 허용한다는 거고요. 네네. 네. 그래서 SAW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제가 돼야 되고요. 접근 통제의 두 가지 영역은 하나는 계정 정보, 두 번째는 GPO, 네. 두 가지의 접근 통제. 그리고 이렇게 통제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위협과 아닌 거를 굉장히 클리어하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서비스, 포트를 통한 위협. 그래서 탐지. 그래서 통제, 탐지.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위협에 대한 사전 예방을 통한 단말의 어떤 보안, 하드닝.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총 4가지 솔루션을 하고 있는데요. SMA라고 하는 패치 같은 경우는 네네. 일반적인 개념이기 오케이.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안 드리고요. 그래서 이 체인지 오디터라는 제품은 탐지 솔루션입니다. 이거는 MS가 코셀링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ARS라는 제품은 접근 통제, 그다음에 프로비저닝. 이 접근 통제는 그 ARS는 계정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입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GPO 어드민은 GPO에 대한 접근 통제. 네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저 MS가 코셀한다는 것은 네. MS에서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MS 영업사원들이 그 판매. 영업을 네. 세일즈를 같이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20년 기준으로 글로벌하게 탑3의 그 매출액 기준, 코셀링 금액 기준으로 MS에? 글로벌 탑3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오케이.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저희가 MS랑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네. 그때 저희가 토카이티에서 네네. 한번 한 적 있죠. 네네.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이제 3가지 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사전 위험 예방은 아까 얘기한 차단 방지입니다. 네. 차단 방지 개념, 탐지 분석 체계가 있는데 보통은 이런 그 매니지먼트 측면에서는 조금 나름 돼 있는 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그래서 근데 거기서 가장 안 돼 있는 거는 탐지 영역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어떤 게 먼저냐는 이제 그 환경에 따라 좀 틀릴 수 있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탐지 체계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부족한 것들을 사전 차단하는 형태로 통제 형태로 가고 그리고 그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약간 리버스 형태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먼저 1단계가 이제 이게 탐지 쪽.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정책을 먼저 세워라. 네, 맞습니다. 네. 예. 정책을 세우고 봤더니 이벤트들이 쫙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봤더니 분명히 단말에서는 관리자 계정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올라오네. 그래 이거를 통제해야 되겠구나. 그런 통제를 하고요. 통제를 했더니 우리가 그 통제에 벗어난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 아니면은 우리가 단말에서 이상한 것들이 있다. 네네. 라고 하면 그거는 이건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은 윈도우에 있는 GPU를 통하던 네네. 패치를 통하던 아니면은 서드 파티를 통하던 아예 사전에 막아버리는 형태로 해서 왜냐면은 요런 그 아키텍처를 해드리는 거는 만약에 많은 보안 영역들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순차적으로 가야죠. 네네. 막고 그 다음에 차단하고 그렇죠. 이건데 네. 지금 대부분은 굉장히 많은 보안 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잘 안 돼 있는 영역 아시. 를 먼저 하고 네. 거기를 통해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전을 하는 리버스 형태를 조금 그러니까 이게 좀- 1단계 체인지 오디터에서 예. 이 탐지를 해가지고 네. 전체적인 네. 일단 빅픽처를 먼저 딱 안 다음에 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 세부적인 걸로 가면 네. 되는 네, 그런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인지 오디터를 활용한 게 이제 뭐 이런 보안 감사 쪽이 아니라 이제 네. 예를 해서 이제 우연찮게 그냥 이펙트가 생긴 게 있는데 뭔가 하면은
체인지를 설치해서 감사를 이제 모 기업에 저희가 설치해서 감사 로그를 수집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때 보안 컨설팅이 같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수집하다 보니까 그 AD를 활용하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 어떤 저희 다른 회사의 제품이었는데 그게 잘못 구성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AD를 잘못 사용하고 있던 거예요. 그게 체인지아웃에서 이벤트를 수집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지금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잘못됐네 해서 엔지니어를 불러가지고 그 설정을 봤더니 설정이 잘못돼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또 찾게 된 그런 어떤 예상치 못한 효과를 얻게 된 거죠. 예, 잘못 사용하는 것도 찾게 된다는 거. 예. 사이드 이펙트네. 네, 정말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한 거고요. 그래서 캐스트는 사실은 글로벌하게는 AD 보안의 영역들의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일 먼저 AD 보안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됐고 유일하게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AD 보안이다라고 하면은 캐스트가 약간 리딩의 어떤 회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뭐 시청자분께서 오늘 이렇게 들으시면서 두 분이 굉장히 전문성이 있구나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 다행이죠. 근데 궁금한 게 아까 여기서 있잖아요. 이제 기존에 이제 AD 서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으면 이게 솔루션이잖아요. 소프트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들을 하면 컨설팅 들어갈 때 정책하려면 뭐 이렇게 진단도 하셔야 되고 할 것 같은데 그 기간과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까요? 이게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AD가 이제 뭐 인원이 뭐 1000명이 됐든 뭐 그 다음에 10,000명이 됐든 그 기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기간이 한 3달 내외 정도? 3달에서 뭐 적으면 한 2달 반 정도, 많으면 한 4달, 5달 정도까지 가는 그런 형태로 뭐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3달 정도. 그러니까 진단을 하고, 진단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세워가지고 한번 돌려봅니까? 그렇죠. 이제 현황을 파악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그 컨설팅까지 같이 이제 저희랑 계약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고 그거를 설정해놓고 난 다음에 체인지아웃 가지고 모니터링을 시작합니다. 이제 감사를 시작합니다. 하면서 그 길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을 이제 뽑아내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후에 이제 다른 솔루션 더 추가를 해서 하드닝을 더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 AD 서버에 이걸 더 추가한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엄청 오버헤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예, 그러진 않습니다. 크게 기존의 인프라를 많이 변경시키거나 그런 건 없죠? 얘는 서버에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단말 기반의 어떤 그 제품과는 좀 틀리고 그래서 서버 에이전트만 설치되면은 기본적인 설정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중요한 거네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질문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좀 최대한도로 좀 짧고 진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답변해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 3분 좀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AD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자꾸 드린 것 같아서 그러는데 AD는 굉장히 보안적으로 뛰어나게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AD를 활용해서 많은 부분을 할 수 있고 편의를 하게끔 MS가 설계하고 만들어 놓은 서비스입니다. 굉장히 이제 편리하고 그리고 보안적으로도 적용되어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보안적으로 굉장히 높은데 단지 운영이나 아니면은 기본 설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서비스의 관점을 두고 기본 설정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보안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한 번 더 보셔야 된다는 거지 AD가 근본적으로 위험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근데 요즘 이제 이런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AD 서버를 그거를 이제 루트로 타겟하니까 더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AD 서버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사례에서는 AD 서버를 처음 설치해 놓고 윈도우 2016으로 설치해 놓고 한 번도 패치를 안 했어요. 2년이 넘도록. 그래서 취약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패치도 꾸준히 하셔야 되고 보안적인 설정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하시면서 이거 혹시 상담이라든지 이거는 단순하게 솔루션 사가지고 딱 플러그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상담하고 뭔가 그런 것들 현황 파악 같은 거 해보시려면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문에다가요. 자, 이제부터 Q&A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진님께서요, AD 정책 관련해서 솔루션 제외 후 현재 운영 및 설정에 관한 컨설팅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 뭐 파트너 쪽에서 네네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그 박윤철님께서요. AD 서버를 운영할 때 AD 관리자 계정 관리를 강화하고 예. 접근 통제 방안을 강화하며 이상 징후 탐지 및 대응을 강화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예. 퀘스트 제품이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요? 예, 저희가 뭐 단일 솔루션은 아니지만 각각의 영역마다 전문화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조호기님께서는 네.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SDP라고 보면 되는 것인지요? 아, 조금 개념은 좀 틀리고요. SDP가 뭔가요? SDP? SDP는 어떻게 보면은 SSL-VPN을 조금 발전된 형태라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예, 네. 소프트웨어 디파인 프로토콜이죠. 아, 네. 근데 저희는 그건 아니고 아, 네. 예,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다음에 네. 그 강현웅님께서는 AD 점검 및 솔루션 네. 적용 후에 네. 최적화 등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도중에 네. 초기 예상했던 비용보다 더 필요한 경우도 발생되는지 아니면 솔루션만 딱 하면 그 비용만 하면 되는 건지. 예. 그러니까 솔루션은 그 정의된 그 비용으로 가능한 거고요. 네. 근데 컨설팅이라는 거는 만약에 갔는데 일이 좀 약간 늘어나면 결국 인력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인력 그렇죠. 비용은 약간 상황에 따라서 약간 유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인력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네. 예, 파트너 쪽이랑 네, 네. 이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선님께서 이제 랜섬에 감염되면 어떻게 돼요? 감염되면. 예. 방법이 뭘까요? 감염되면. 감염됐어. 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네. 사실은 지금 어떤 솔루션도 100% 랜섬웨어 감염을 막거나 네. 탐지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다층 그 구성을 갖는 거고요. 네. 근데 저희가 그거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AD에 대한 이벤트를 올 캡처를 하게 되면은 여기를 벗어나는 위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이 이벤트 중에 우리가 이거는 위협이라고 지정하는 것이 실제 발생하는 랜섬웨어와 매칭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100개가 발생했는데 95개를만 캐치할 수도 있고요. 네. 5개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아까 얘기한 정책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블랙리스트 개념으로 되면 빠지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로. 화이트리스트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최소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료는요, 토크IT 여러분 사진 등록한 요 그 이벤트 페이지에서 한 일주일 내에 여러분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때 다시 보시면 되고요. 제이천님께서 AD 자체를 분산 보안 관리하려고 현업에서도 각 조직 단위로 분산하도록 하는데요. 관리자를 여러 명 두고 슈퍼 관리자를 또 두는데 네. 이런 계층 구조를 솔루션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이런 계층 구조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얘기했던 아까 그 접근 통제 개념 있지 않습니까? 네. 접근 통제 개념은 네. 그러니까 어드민 계정을 사용자한테 주면 안 된다는 거가 네, 기본적인 전제예요. 네. 그래서 사용자는 네. 저희 쪽 솔루션의 계정을 할당받는 거고요. 네. 저희 쪽 솔루션이 AD의 관리자 계정을 갖는 거죠. 음. 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네네. 일반 사용자들은 관리자 계정을 갖지 않는 거죠. 갖지 않으면은 유출될 수가 없죠. 네네. 그런 개념을 접근 통제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어떤 솔루션 기반으로 없다라고 하면은 최소한의 계정, 그다음 필요하면은 계정 내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던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던가 네. 어떤 다른 형태로다가 관리했던 그 통제 오케이. 장치를 마련해야 예, 돼요. 지금 그 이제 일단은 뭐 이제 길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면 예, 뭐 슈퍼 관리자하고 계층 구조의 각각의 관리자를 두는 거 예, 됩니다. 네네네. 그렇지만은 뭐랄까 AD 스트럭처를 전부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른 그 이제 특정 그 그룹의 관리자인데 다른 그룹에 있는 정보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퀘스트에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솔루션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경숙님께서요. 인사 이동 시에 업무용 PC가 변경되는데요. 네. 로컬 프로필을 사용하기 때문에 PC 인계 인수 프로세스를 통해서 단말기에 권한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프로필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보안 정책이 필요할까요? 또한 물리적인 환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트워크 속도나 서버 성능 등 저희는 비정규직 포함해서 12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예,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저희 저기가 이제 AD 그 설계하고 이제 유지 보수도 해주고 있는 고객사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고객사가 지금 이제 온라인 프로필을 다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에다가. 네. 예. 그래서
내부의 네트워크 환경이 굉장히 빠르다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네트워크 환경이 느린 경우에는 그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지역별로 이제 네트워크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별로 각각의 스토리지를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프로파일 경로를 지정을 해주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온라인 프로필을 관리하는 거는 매니지먼트 측면이죠. 네. 그러니까 자동화시키는 거고요. 이거를 온라인 프로필을 관리하냐, 로컬 프로필을 관리하냐 상관없이 단말이 AD에 조인되면은 같은 네. 보안의 아키텍처를 가져야 되고요. 그렇죠. 네. 예. 예. 특히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계정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컬에 대한 계정을 통합으로 관리하는 게 플러스 알파의 보안 요건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광재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 중인 AD에도 네. 해당 솔루션이 적용할 수 있는지요? 예, 당연히 가능하고요. 저희가 온프람의 제품도 있고요. 네. 아예 사스 형태로 하는 서브스크립션 네. 형태의 제품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수님, 네. 퀘스트의 접근 네. 제어하고 네. 일반적인 시스템 네. 접근 제어하고 차이점 무엇인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거는 윈도우 서버에 들어가는 거를 하는 거고요. 만약 그 안에 AD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네. 사실은 이 그러니까 접근 제어에서는 이게 어플리케이션 레벨에 AD라는 서비스를 통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AD 서버에 있는 계정 정보를 변경하는 네네. 어떤 업무적인 네. 접근 통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님, 위협 탐지를 위한 패턴 업데이트 주기 및 네. 폐쇄망에서의 폐쇄 패턴 업데이트 방안은 어떤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퀘스트의 그 감사 솔루션은 그런 어떤 백신이나 이런 것처럼 패턴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네. 아닙니다. 네. 그거는 얘가 이제, 이제- 그거는 이제 엔드포인트에서 해야 되는 거겠죠? 예, 네. 그렇죠. 패턴을- 그러니까 퀘스트의 그 감사 솔루션은 뭔가 하면은 이 AD의 행위를 탐지를 해가지고 그 행위에 대해서 이벤트를 발생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제 얘가 윈도우 이벤트를 가져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행위를 직접 그 에이전트가 감지를 해가지고 그 감지에 대한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그거의 상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협 패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네. 자, 이승우님께서요. 네.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OS 환경을 전부 관리하기가 네.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정책을 만들고 윈도우를 네. 세팅하고 배포하는데 네. 중소기업에서는 사용하기 비용이 네. 부담이 돼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접근을 하면 회사에서 AD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AD는 네.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아키텍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AD를 통해서 인증을 통합하는 거는 초기에 약간의 비용이 들지만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데 네. 우리가 운영단에서 그룹 팔리시라고 하는 보안 정책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다. 네. 근데 이 그룹 팔리시 같은 경우는 이미 해외에 웰로운된 것들 많습니다. 아까 저희가 예전에 한번 AD 보안하면서 얘기도 드렸는데 그룹 팔리시는 이미 D사 같은 데 가면요 다 정의가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해외 가면은 하드닝, 그러니까 윈텐 워크스테이션 하드닝이라 해서 컴플라이언스로 다 정의가 돼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는 거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고, 근데 그럴 수는 있죠. 우리가 어떤 거를 활용해야 되는지 자체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저희 쪽 파트너를 통해서 간략하게라도 상담을 한번 그렇죠. 받아보시면 상담을 네. 근데 받으시면 지금 됩니다. 다시 이제 네. 질문 잘 보면은 네. 일단 뭐 그룹 정책 부분은 그렇고요. 네.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게 아마도 OS 배포와 그다음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에이전트 배포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퀘스트에 지금 솔루션 보면은 패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SMA가 있어요. 앞에 네네. 이제 소개 자료도 있지만 근데 그게 사실은 패치는 하나의 기능이고요. 거기에서 중앙에서 소프트웨어 배포하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배포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D를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SMA도 AD에 다 통합시켜 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PC에 OS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PC를 그 담당자에게 이제 배포를 하면서 AD 조인을 하게끔만 하면은 네. 그 후속 작업은 SMA에서 프로필별로 설정을 해서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이기수님께서 AD 관리자의 로그인은 정말 중요한 보안 모니터링 대상일 것 같은데요. 관리자 인증 및 로그인을 할 시 계정 소유자와 보안팀의 통지가 되도록 알림이 가능할까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뭔가 하면은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체인지 오디터 감사 솔루션에서 이제 로그인 액티비티가 이제 발생하게끔 이벤트가 발생하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SIEM 연동을 해서 SIEM에서 관리팀과 보안팀에 바로
알림을 날리게끔 SMS나 메일이나 네네. 기타 등등 하게끔 그거는 SIEM에서 할 수 있으니까 네. 충분히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참고로 체인지홀터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SIEM인 아크사이트, 큐레이더, 그 다음에 스플렁크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연동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심 같은 네, 연계 네. 설정 같은 것도 된다. 아예 그 네. 기능이 내장돼 있어요. 네. 네, 기능이 내서 됐습니다. 자, 성봉주님, 네, 네. 네트워크 병원에 네. 도입 시에 네. 중앙에서 관리가 가능한지, 네. 병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충돌은 없는지, 네. 퍼포먼스는 잘 나오는지요, 병원 같은데 도입된 사례가 있는지요. 당연히 헬스케어는 이제 외국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희는 AD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AD와의 호환성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네. 병원이든 어디든 동일한 그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호영님, PC와 AD 간 직접 접속으로 네, AD 네. 서버 탈취가 된 형태라면, 네, PC 에이전트 AD, 네, 프록시 서버 네. AD, 네. 서버 형태로 변경하면 네.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즉, 네. PC에서 AD 접속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고, 네, 모든 정책은 AD 서버에서 네. PC로, 네, 모든 커맨드는 푸시 형태로만 가능하도록 하면, 네, 그 AD 서버는 백업 서버를 운영하고 주기적인 백업을 하면 네. 필요한 정책 배포 시 AD 프로시 서버를 통해 PC나 에이전트에 배포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우리가 길을 만들었는데 일방향 통행 길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반대로 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도 오는 사람 있잖아요. 네, 네. 길이 있으니까. 아,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막는 거는 중요하죠. 네. 거기다 안내 표지판도 만들고요. 들어올 때 벌금도 매기고요. 여러 가지 장치를 하지만 그래도 들어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를 탐지해서 네, 막는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데는 어디냐면요. AD 서버에 들어가려면요. VDI를 통해야 되고요. 그 VDI 단말은 통제된 어떤 공간에 있어요. 네, 그 네. 공간에 들어가려면 또 인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딱 그 밀폐된 어떤 클린룸 같은 데 있잖아요. 들어가서만 접속할 수 있는 데들도 네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유통출님께는 요 AD 보안 쪽에서 네. 그 MFA 네. 이런 것도 이용하는지 제공되는지 이런 것들도. 네, 저희는 이제 MFA라고 하는 이제 디펜더라고 하는 별도의 그 제품이 있고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OTP를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 상반기에 이제 바이오 메트릭, 네네. 이제 지문 인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성호님, AD를 로그인할 때 클라이언트에서 로그인의 흔적을 지우거나 네. 혹시 관리자는 맥 어드레스를 체크해서 네. 그 단말만 네. 접근 허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요? 이거는 뭐 캐스트 솔루션은 감사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게 네. 있는 거 아니고요. 네네. 지금 클라이언트에서 로그인 흔적을 지운다는 얘기는 사실 이제 AD 로그인하면 AD 서버에 로그인 크리덴셜 정보가 남거든요. 이제 네네. 로그인 이벤트가 이제 네. 발생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캐스트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거를 그 윈도우 이벤트를 기반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감지를 해서 또 발생을 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관리자의 맥 어드레스를 체크해서 단말만 한다는 거는 이거는 AD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맥 어드레스는 레이어 2 레벨이기 때문에 맥 어드레스를 체크하기가 힘들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AD는 PC 이름을 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맥 어드레스 체크해서 하는 거는 아마 이제 뭐 다른 뭐 어떤 네트워크 보안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이제 관리자 PC에 이제 그 지정된 관리자 PC 이름이 있으면 그걸로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여기 로그인 흔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이런 로그인 흔적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아까 얘기한 크레덴셜 스니핑이나 아니면 패시대시 이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MS에서는 패시대시를 막기 위한 GPO 팔리시를 가이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룹 팔리시를 통해서 근본적으로다가 해시 정보가 메모리상에 남지 않게 설정을 바꾸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고재영님, AD를 사용해서 싱글 사인온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웹에서는 네. 리캡처를 이용해서 네. 추가 네. 인증하고 네. 있습니다. 혹시 네. 이런 방법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상에서도 추가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 이거는 보통 그거는 이제 낙으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낙을 AD랑 연결을 해서 AD 계정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증을 받게끔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용규님, AD에서 미흡한 SMB 설정과 같은 취약한 GPU 정책 설정 변화가 사전 정의되어 있는 템플릿 같은 게 있을까요? 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기존 씬과 연동한 사례가 있는지요? 예, 이거는 저희가 뭐 모든 경우가 템플릿 다 돼 있진 않지만 일반적인 것들은 템플릿 다 돼 있고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씬과 연동하는 사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민호님, 네. 기업 인프라상에서 AD 보안이 중요시되는데 네. AD 보안 분석을 위해서 네. 아주 많은 시스템의 로그를 분석해야 하는데 네. 퀘스트의 AD 보안 솔루션은 어떤 방식으로 로그 분석 피로도를 낮추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로그라고 하면은 양이 많아지면은 네. 노이즈도 많아지고요. 네? 거기에서 위협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로그를 분석하기 위해서 설정해야 되는 것들을 최소화시켰어요. 그래서 에이전트만 설치되면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가 되고요. 그럼 그 이벤트 중에 뭐가 위협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지 분간하는 것들도 자동으로 해주고요. 네네. 두 번째는 그 중에 웰로운 위협도 별도로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가 보안 정책에 위반되는 것들 우리 정책을 설정해야 될 거잖아요. 조건들을. 그런 것들 다 UI가 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기존의 로그 방식과 별도로 네. 예, 이런 것들을 오케이. 정의할 수 있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또 뭐 다른 얘기지만, 다른 얘기 아니라 같은 얘기지만, 이게 그 윈도우 레거시 형태의 그 네. 각 AD 서버마다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디테일한 정책을 걸어놔서 네.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시스템은 저희 고객사 중에 한 곳인데 하루에 쌓이는 로그량만 그 서버에 윈도우 이벤트 로그량만 10기가가 넘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윈도우에서 열어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굉장히 이제 막 그 느리게, 윈도우 이벤트 로그 보는 것들이 굉장히 느리게 뜨는데, 일단 퀘스트에 이제 그 체인지 에디터 감사 솔루션을 설치해서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도 이제 액션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 감지를 하지만,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어떤 룰을 정하잖아요. 그 네네. 룰에 대해서 위반이 생기는, 바이올레이션이 생기는 것만 따로 뽑아보면 네. 굉장히 많이 양을 네네.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수님께서 셀프 테스트를 위한 네. 권고 GPO 정책 같은 것이 있는지요? 네. 네. 이거는 GPO 정책이라기보다는 파워쉘 같은 스크립트들이 있고요. 그 스크립트를 돌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웰로운 어떤 위협이 있는지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SK 인포섹이 배포한 뭐 탐지 솔루션도 있고요. 네. 필요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은 네네. 저희 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공유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윤성원님, 클라이언트가 1000개 있고 그 클라이언트를 AD 서버로 관리하고 있다면 네, 네. 퀘스트 솔루션의 라이센스 네. 정책 중에 네. 서버의 CPU당 과금도 가능한지요? 이거는 그 서버당 CPU 가금은 안 되고요. 네. 저희는 이제 펄슨이라 해서 직원수 네네. 1000개가 라이센스가 사용자. 되고요.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클라우드의 서비스가 있는데 단말은 온프람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온프람에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거는 보안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은 하지만 그거는 보안적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권고하지는 않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이슈가 그 회사의 정책상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클라우드 사스 형태로도 지원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Q&A가 네. 가도록 할고요. 아직도 굉장히 많은데 다 오늘 뭐 됐고요. 네. 자, 오늘 좋은 질문 하신 분 네. 그 세 분 이름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승호님이다. 이승호님? 예, 그 다음에 이규승님, 이규승님, 예, 오경숙님. 오경숙님, 예, 맞습니다. 네. 이승훈, 이승호, 이승호, 이규승, 이규승, 오경숙님. 오경숙. 이 세 네.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그 샤오미 가습기 보내드리겠고요. 여러분이 설문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더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문에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마지막할까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AD 보안이라는 거를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솔루션이든 매니지먼트든 어쨌든 보안이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리자분들이나 아니 회사에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은 국가의 어떤 부가 유출되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가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대응 방안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더 디테일한 기술적인 것들은 일정 주시면은 네. 저희가 방문해서 네. 고객 환경에 맞게 네. 가이드 해드리거나 어떤 솔루션을 제안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박 대표님. 네. 예. 오늘 이렇게 토크 IT에서 이제 뭐 AD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서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AD를 사용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편한 부분을 많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렇듯이 모든 것들이 관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시게 되면 그냥 도둑한테 대문을 열어준 것과 그렇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어떤 그 AD 정책을 통해서
보안 쪽으로 그 기본적인 OS의 하드닝을 하시고 그 위에 서드파티 솔루션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은 그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네네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다양한 주제의, 방송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사연 등록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발표 자료는요, 여러분들 그 토크아이티에 보면 메인 페이지에 보면 그 편성표 있어요, 편성표. 거기에 보면 여러분 사전 등록한, 거기 편성표 보면 기존 웨비나 사이트가 다 나오니까 관심 있는 웨비나 있으면 과거에 또 웨비나 누르시면 그 페이지에 발표 자료하고 다시 보기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표 자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토크아이티 치시면 몇 년치 영상들 다 있으니까 거기서도 보실 수 있고요.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 잘 보내시고 점심 맛있는 점심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IT 전문 방송 토크아이티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